삼체, 관상지주는 삼체의 팬픽에 해당하는 외전으로 작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긴 했지만 작가가 쓴 속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당연히 전작을 모른다면 이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어 버전이 없다 보니 영문판에 한 땀 한 땀 팝하고 번역한 것이니 혹시 오류가 있다면 그냥 창의적인 새로운 이야기라고 생각하죠. 어차피 한국이 정발도 안 될 텐데 뭐 어때. 삼체라 불리는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하기 위해 함대를 보내고 이들이 400년 뒤에 지구에 도달할 것을 알게 된 웨이드는 삼체에 맞서기 위해 삼체에 스파이를 보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삼체 함대가 사광년 거리에서 광속의 1%의 속도로 오고 있으니 지구 역시 광속의 1%로 스파이를 보낸다면 200년 뒤에 만나서 향후 200년간 지구에 삼체인에 관한 정보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계획이었죠. 지자라 불리는 양자 슈퍼컴퓨터가 지구의 모든 인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기에 웨이드는 삼체인이 함정인 것을 알고도 뿌리치지 못할 정도로 유혹적인 선물을 담기로 했습니다. 바로 똑똑한 인간의 뇌를 냉동에 보낸 뒤 삼체인들이 그 인간의 뇌를 가지고 실험하는 동안 그 인간의 뇌도 뭐 어떻게 알아서 잘 삼체의 정보를 지구로 보낸다는 계획이었죠. 말로만 들어도 가능할 리 없는 터무니없는 헛소리였지만 이들의 모든 계획을 200년 먼저 감지할 수 있는 지자가 있는 한 터무니없는 헛소리가 아니면 삼체가 받아줄 이유도 없었으니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웨이드와 유엔은 안락사 희망자들 중 적절히 똑똑한 이들을 찾아 탐색하기 시작했고 마침 폐암으로 죽어가 안락사를 신청했던 윈텐밍이라는 인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무렵 유엔은 삼체와의 전쟁 자금을 모은다는 명목으로 우주의 별을 판매한다는 사업을 하고 있었고 윈텐밍은 죽기 전 자신의 재산을 털어 자신이 대학 시절 짝사랑했던 청신에게 별을 선물한 뒤 안락사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웨이드와 일하고 있던 청신은 이러한 사정은 모른 채 윈텐밍에게 우리를 위해 죽어달라 부탁했고 윈텐밍은 청신을 위해서 자신의 뇌를 삼체에게 보내는 프로젝트에 동의했습니다. 청신이 자신에게 별을 선물한 이가 윈텐밍인 것을 알았을 때는 이미 윈텐밍의 뇌는 통 속에 담겨 우주로 쏘아질 준비가 되었을 때였죠. 그렇게 윈텐밍의 뇌는 삼체 함대를 향해 우주로 쏘아보내졌습니다. 한편 삼체인들은 열심히 함대를 이끌고 지구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삼체는 서로의 기억을 그대로 복사해서 보여주는 식으로 소통하기에 그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지만 그 대가로 거짓말과 기만과 같이 진실을 숨긴다는 개념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인간의 기만과 거짓말을 패배할 가능성은 그리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인간이 벌레의 속임수에 당해 멸망할 가능성을 걱정하지 않는 것처럼요. 하지만 기만과 거짓말이라는 개념 자체는 꽤나 중요한 자원이었습니다. 삼체는 우주가 암흑의 숲 상태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암흑의 숲 상태란 우주가 지나치게 넓고 발전 속도가 불균형하기에 상대 문명을 발견한다면 가능한 빠르게 멸망시키는 것만이 정답이고 때문에 모든 문명이 이 원칙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이론입니다. 예외적으로 삼체인들은 자신의 행성이 도저히 사람 살 곳이 못 되었기에 지구를 파괴하지 않고 침략하는 것을 선택했지만 그럼에도 지구와 삼체 사이에 있었던 짧은 통신이 다른 문명에게 포착된다면 언제 멸망할지 모른다는 공포에 시달리고 있었죠. 그런데 마침 인간들은 진실을 숨기는 능력이 삼체보다 뛰어나니 인간들의 기만술을 배워둔다면 꽤나 유익하게 쓰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생물학적으로 기만이 불가능한 삼체인이 기만을 이해한다는 것은 3차원 공간에 사는 인간이 4차원을 이해한다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가장 똑똑한 3차 학자조차도 빨간 모자 속 늑대 수준의 거짓말을 이해하는 것이 한계였죠. 때문에 거짓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짓말이 가능한 존재가 필요했습니다. 삼체인들은 탐측선을 보내 인간들이 보낸 윈텐밍의 뇌를 회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때 마침 지구 근처를 탐색하던 탐측선을 인간들이 평화사절단으로 오해하고 납치했다가 윤두당에서 한 차례 쓸려나가는 일이 2부 후반부에 있었던 그 사건이죠. 아무튼 삼체인들은 무사히 윈텐밍의 뇌를 회수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지구에서는 러지가 윤두당하는 지구연합군을 보고 암흑의 숲 이론을 떠올리면서 삼체인들에게는 새로운 위기가 닥치게 되었습니다. 러지는 검자비가 되어서 지구와 삼체 양쪽의 위치를 우주에 전송하는 장치를 손에 쥐었고 삼체가 조금이라도 지구를 공격할 기미를 보이면 바로 공멸해버릴 준비가 끝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들이 삼체보다 기술 발전 속도가 압도적으로 높으니 이대로라면 언제 인간이 삼체를 따라잡아 역으로 잡아먹힐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인간 입장에서 삼체는 종을 멸종시키려던 전범이었으니 힘만 든다면 당장이라도 삼체를 멸망시키면서도 죄책감을 갖지 않겠죠. 때문에 이제 삼체인들은 인간에게 잡아먹히기 전에 윈텐밍의 뇌를 연구해 거짓말과 기만을 연구해야 할 의무가 생겨났습니다. 십수년의 분석 끝에 삼체는 우월한 기술력으로 윈텐밍의 뇌를 어느 정도 분석해냈고 그 결과 자신의 생각을 숨길 수 있는 클라우딩 컴퓨터 기술을 개발해냈습니다.
옛날의 삼체는 속마음을 숨길 수 없다는 특징 때문에 누군가에게 고백했다가 필터링 없는 경매를 당하고 싸움질을 하는 경우가 흔했는데 이제 그런 걱정 없이 정중하게 서로를 거절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 클라우드 컴퓨팅은 삼체에게 더 큰 해악을 남겼습니다. 삼체인들은 서로의 기억을 온전히 복사해서 주고받기 때문에 인간 문화와는 경제관념이 전혀 달랐습니다. 가령 이들은 외상이 그리 특이한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상대의 생각을 읽으면 그 사람이 얼만큼의 자본을 가지고 있고 돈을 떼먹지 않으려는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클라우드 컴퓨팅이 삼체 사회에 녹아들자 믿음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았기에 누구보다 서로를 믿었던 삼체 사회에서는 빈털터리가 부자인 척 값비싼 물건을 외상으로 사고 도망치는 등 옛날의 삼체 사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사건 사고들이 발생했고 결국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은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이 얼마나 굉장한 능력인지는 행성 전체가 알게 되었죠. 세상에 거짓말을 잘하면 돈을 안 내고 물건을 살 수 있다니 놀라운 능력이야. 이후 삼체는 윈텐밍의 뇌를 이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을 느꼈고 아예 윈텐밍 자체를 살려내 협조하게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삼체는 윈텐밍에게 인간을 멸망시키게 도와준다면 연구를 위해 살려둘 수백만 정도의 인간들을 왕으로 군림해 역사상 어떤 인간보다 완벽한 권력을 누리게 해줄 것이며 협조하지 않으면 협조할 때까지 현실과 구분할 수 없는 끔찍한 고문을 하겠다 협박했습니다. 윈텐밍은 일단 오케이 한 뒤 삼체가 방심하자마자 바로 뛰어내려 자살했지만 사실 이들은 윈텐밍을 살려두지 않은 상태로 현실과 구분할 수 없는 연구실을 윈텐밍의 뇌에 구현시켜준 것일 뿐이었습니다. 그 뒤로 삼체와 윈텐밍의 끈질긴 신경전이 계속되었습니다. 윈텐밍은 삼체가 고문하면 버티다가 도저히 못 버티겠다 싶으면 일단 굴복한 뒤 고문이 멈추고 숨 좀 돌리면 바로 자살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1차전의 승자는 윈텐밍이었습니다. 윈텐밍은 깊은 명상을 통해 뇌를 차단해 정신고문을 막아내는 방법을 터득했고 삼체는 이제 어떤 고문으로도 윈텐밍을 굴복시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러는 동안 삼체 사회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삼체인들은 기본적으로 반란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생각을 온전히 공유하는 삼체인들의 특성상 마트에서 장만 봐도 자신의 반란 의도가 드러날 수밖에 없으니 극소수로 이루어진 충동적인 저항은 존재할 수 있어도 조직적인 반란은 이루어질 수 없었죠.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숨길 수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이 등장한 뒤로 현 정부가 벌레나 다름없는 인간 따위에게 패배해 굽신거리는 상황이 생긴 뒤로 삼체 내부에서는 현 정부의 반기를 드러내는 조직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황족들은 반란이라는 개념에 내성이 아예 없었기에 이들은 허무할 정도로 쉽게 반란에 성공했고 이후 태양계의 다른 행성을 테라포밍해 평화롭게 살 테니 윈텐밍으로 하여금 두 행성 사이에 평화사절단이 되어달라 부탁했습니다. 사실 이 정도의 스케일 큰 거짓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 삼체는 윈텐밍의 도움이 필요하지도 않았겠지만 완전히 마음을 닫아버린 윈텐밍은 이 혁명군의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삼체 혁명단은 고문을 관둔 채 방치하는 것을 선택했고 윈텐밍은 아무것도 없는 어둠 속에서 자의식만 남은 채 생각을 시작했습니다. 윈텐밍은 이곳에서 자신만의 동화나 이야기를 창조했고 좋아하는 그림과 음악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삼체인들을 윈텐밍의 자의식 속에서 만들어진 이 작품들을 인간들에게 보여주어 호감을 사게 되었습니다. 소설에서 삼체인의 예술이 인간과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보였던 것도 그리고 삼체인이 만든 그림이 하필 뭔가 동양화스러웠던 것도 그냥 중국 출신이고 인간인 윈텐밍이 만들어낸 예술을 보여줬기 때문이었죠. 지저가 취한 인간형의 모습 역시 윈텐밍이 좋아했던 일본 배우의 모습이었습니다. 인간들은 윈텐밍의 존재를 완전히 잊고 있었기에 삼체가 이렇게 빠르게 예술을 발전시켰다는 것에 크게 놀랐고 삼체의 예술이 인간의 보편적인 도덕성을 담고 있다는 것에 감동했습니다. 인간은 역시 이 컬처와 도덕은 온 우주에 통하는 우월한 것이라 믿었고 삼체인들이 그러한 이 컬처에 교화되어 우리의 일원이 되었다 안심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삼체의 문명은 또다시 큰 격변을 겪었습니다. 윈텐밍의 문화는 인간뿐 아니라 삼체 사회에서도 상당한 인기를 끌었고 그렇게 삼체에는 개인주의의 개념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가치관을 생각하게 된 삼체는 기술적으로 벌레 수준인 인간에게 평화사절을 보내는 지금의 문명에 반발했죠. 그렇게 짧은 평화의 시간이 끝나고 삼체에는 인간 정복파가 다시 권력을 잡았습니다. 사람의 신뢰를 얻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진심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삼체는 진심을 이용해 인간을 기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시 권력을 잡은 정복파는 윈텐밍을 깨웠고 선택을 요구했습니다. 윈텐밍이 없을 때 삼체가 공멸하지 않고 인간을 정복할 확률은 87%, 윈텐밍이 협조할 경우에는 93% 정도입니다. 정복파는 윈텐밍이 협조 없이 인간을 정복할 경우 우주 저편으로 도망치는 마지막 인간 한 명까지 끝까지 추격해서 전부 죽일 것을,
윈텐밍이 인간 정복에 협조한다면 적당한 수의 인간을 남겨 윈텐밍이 지배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윈텐밍이 잠든 사이의 꿈꿈으로 인해 인간의 멸망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13%의 확률도 인간이 승리할 확률이 아닌 검자비가 우주에 정보를 뿌려 인간과 삼체가 함께 멸망할 확률이었죠. 결국 윈텐밍은 삼체에게 굴복했고 호주에 5천만 명의 인간을 살려주는 것을 조건으로 삼체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윈텐밍은 삼체의 지시에 따라 기만에 대해 알려주는 한편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인간들에게 신호를 보내려 했지만 윈텐밍의 존재를 모르는 인간들은 그 신호 자체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청신이 동면에서 깨어나 검자비가 되었고 윈텐밍은 지자를 통해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삼체는 청신의 유약함을 파고드는 공격으로 삼체의 위치를 알리는 신호 발생기를 모조리 무력화시켰습니다. 인간은 패배했고 윈텐밍을 태운 삼체의 함선은 인간을 정복하기 위해 지구를 향했습니다. 그러던 중 윈텐밍과 삼체는 지금껏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묘한 빛과 마주했습니다. 마치 우주에 세워진 건축물 같기도 했지만 그것은 질량이 존재하지 않고 함선을 그저 통과해 지나갈 뿐이었죠. 그리고 그 빛이 윈텐밍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빛은 스스로를 정령이라 말했고 자신의 에덴에서 왔다 밝혔습니다. 윈텐밍은 그 코스미코러적인 존재의 말을 듣는 것만으로 정신이 나갈 것만 같았기에 자신보다 더 뛰어난 존재인 삼체들과 소통해달라 부탁했지만 정령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왜냐면 삼체인들은 벌레였으니까요. 윈텐밍은 지금까지 삼체인들을 직접 보지 못한 채 그저 기기장치를 통해서만 소통해왔지만 정령은 공간을 초월해 윈텐밍에게 진짜 삼체인들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삼체인들은 쌀알 크기의 하얀 벌레와 같은 생김새를 하고 있었고 그 크기만큼이나 뇌가 충분히 발달하지 못해 개개인의 지능은 인간보다 한참 못했습니다. 그저 특수한 소통 능력과 압도적인 시간을 통해 인간보다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개개인의 자의식과 지능은 인간에 비하면 열등했기에 정령의 존재를 보는 것만으로도 의식이 망가져 미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때문에 정령은 윈텐밍에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정령은 에덴에서 왔습니다. 에덴은 그저 윈텐밍이 이해하기 쉽게 쓴 관념적 표현일 뿐이고 정확히 말하자면 최초의 10차원의 완벽한 공간 출신의 존재입니다. 10차원의 세상은 빛이 무한한 속도를 가지고 있어 광속으로 이동하며 우주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찰나의 시간 동안 오갈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세상에서는 암흑의 숲이라는 개념도 존재하지 않았고 생각할 수 있는 이상적인 세상에 가까웠지만 루카라는 이름의 한 반항적인 지성이 나타나 10차원을 9차원으로 내려버리면서 우주의 암흑의 숲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정령은 루카를 파괴해 세계를 완벽하게 복원해야 된다 말한 뒤 사라졌고 이후에도 꿈을 통해 윈텐밍에게 여러 암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중에는 상위 문명이 다른 문명을 멸망시키는 방법 중 하나인 차원을 접는 개념에 관한 이야기와 이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었죠. 이 무렵 블루스페이스호가 삼체의 배신을 눈치채 두 행성에 신호를 보낸 사실이 알려져 삼체인들은 혼비백산에 도망칠 준비를 시작했고 윈텐밍은 자신이 정령에게 들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대신 청신과 대담을 할 수 있게 해달라 요구했습니다. 이곳에서 윈텐밍은 청신에게 세 편의 동화를 들려줘 인간이 상위 문명의 공격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암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3부에서 인간들은 제때 윈텐밍의 동화를 해석해내지 못하고 2차원으로 접혀버리며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윈텐밍은 이후 삼체와 이별한 뒤 정령을 따라 루카에게 맞서는 새로운 모험을 떠났어야 했는데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윈텐밍은 먼 옛날 청신에게 선물했던 별에 들렀고 그곳에서 청신의 조수인 AA를 통해 지금 청신이 이곳에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윈텐밍의 존재를 알고 열심히 날아오던 청신은 갑자기 광속이 느려지는 공간에 갇혀버리며 만나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죠. 700년 가까이 기다려왔던 청신을 드디어 직접 만날 수 있나 싶다가 곧바로 다시 놓쳐버리자 윈텐밍은 절망했고 루카와 싸우겠다는 의지까지 전부 꺾여버린 채 AA와 결혼 생활을 보냈습니다. 정령이 섬기는 마스터라는 존재는 윈텐밍이 함께 싸울 것 같은 기미를 보이지 않자 그의 곁을 떠났고 이들은 원시적인 형태로 61년간 평생을 서로의 유일한 반쪽으로 살았습니다. AA가 먼저 잠든 듯 평화롭게 죽었고 윈텐밍 역시 곧 그녀를 따라가는가 싶던 찰나 윈텐밍은 18살 정도의 건장한 모습으로 깨어났습니다. 정령은 애초에 윈텐밍을 포기한 것이 아닌 그저 세상에 미련 없이 작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을 뿐입니다. 이제 한 번의 평화로운 일생을 마친 윈텐밍은 더 큰 전쟁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마스터가 마련해둔 소우주에서 지자의 형태로 나타난 안내자가 우주의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주는 루커와 마스터라는 두 문명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루커는 우주를 0차원까지 좁히는 것, 마스터는 우주를 다시 10차원으로 복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둘은 상대의 본체의 위치를 찾아내며 공격해 죽일 수 있기에 윈텐밍처럼 자신과 별 상관없는 존재를 이용해 상대의 위치를 찾는 전략을 쓰고 있었습니다. 윈텐밍은 루커가 차원을 좁히려는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루커는 지금의 우주가 너무 작으니 더 큰 우주가 필요하다는 말을 했지만 10차원을 9차원으로 축소시키는 것이 우주를 키우는 것 같진 않았습니다. 지자는 차원을 축소시키는 존재가 이유를 가지고 그런 악행을 저지를 거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쁜 놈이 나쁜 짓을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윈텐밍이 마스터를 따라 활동하다 보면 청신을 다시 만날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불멸의 몸이 된 윈텐밍은 청신이 수천만 년 뒤에 돌아온다 해도 살아서 그녀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지자의 설명을 듣던 윈텐밍은 문득 떠오른 가설이 있었습니다. 10차원 문명은 멸망하기 전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었을까요? 정답은 영원입니다. 빛이 무한한 세상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기에 시간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루커라는 존재는 모종의 이유로 시간의 개념을 알게 된 뒤 이를 갈망해 이런 짓을 저지른 모양이었죠. 그리고 윈텐밍이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바뀐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마스터라는 존재는 윈텐밍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끼쳐 그로 하여금 자신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마스터의 명령은 완벽한 세계를 복구하라는 것이었고 10차원의 에덴이 완벽한 세상이 아님을 인지하고 나자 마스터의 영향력도 힘을 잃었습니다. 더 이상 윈텐밍을 조종할 수 없게 된 것을 알게 된 지자는 윈텐밍에게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마스터가 시도하는 차원 역전은 온 우주를 과거의 그 모습 그대로로 복구하는 것입니다. 마스터의 능력으로도 우주를 다른 모습으로 복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윈텐밍이 루커를 찾아내 이를 처치하고 우주를 복구한다면 그 10차원 우주에서는 또다시 루커가 나타날 것이고 그 루커는 또다시 시간을 갈망해 우주의 차원을 낮춰갈 것이며 그 끝에 3차원 우주와 지구가 다시 구현될 것입니다. 그곳에는 제2의 예원제도, 러지도, 청신도, 윈텐밍도 존재하겠죠. 윈텐밍은 엔들리스 에이트처럼 우주를 그저 반복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했지만 지자는 처음이 의미가 있다면 두 번째에도 의미를 가질 것이라며 윈텐밍을 설득했고 그렇게 윈텐밍은 다른 탐색자들과 함께 루커를 찾기 위한 기나긴 여정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지자는 윈텐밍의 별에 남아서 관이판과 청신이 돌아올 때를 기다리며 소우주를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윈텐밍과 탐색자들은 루커를 찾아냈고 큰 희생을 치른 끝에 마스터가 그를 처치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주가 원래대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소우주에서 지자와 시간을 보내던 청신과 관이파는 소우주의 물질을 대우주로 돌려보내달라는 회귀운동 성명서를 본 뒤 소우주의 모든 물질을 들고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온 참이었습니다. 정확히는 모든 물질을 가지고 나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자의 말에 의하면 소우주는 수없이 많은 문명들이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들 중에는 회귀운동을 거부하고 우주가 멸망하기를 기다리는 이기적인 문명도 있을 것입니다. 청신과 관이파는 소우주의 물질 대부분을 들고 나가면서 5km 정도 되는 작은 어항 하나를 두고 떠났습니다. 자신의 희생에도 우주가 멸망해버린다면 세상에 그 정도 흔적은 남겨놓고 싶었습니다. 겨우 5km는 괜찮겠죠 뭐. 그렇게 우주 밖으로 나온 청신은 뜻밖의 라벤더 꽃밭과 그곳에서 잘 지내는 윈텐밍을 만났습니다. 청신과 윈텐밍은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았지만 그것들은 전부 100억 년쯤 전에 먼 과거의 사건이 된 지 오래였고 둘은 이미 다른 사람과 결혼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루커와의 싸움을 마친 윈텐밍은 복제인간으로 부활한 AA와 함께 지내며 우주가 10차원으로 돌아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우주의 물질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우주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못하겠지만 소우주는 윈텐밍과 같은 탐색자들을 위해 마스터가 만든 공간이고 윈텐밍처럼 특수한 케이스를 제외하면 모두가 마스터의 지시를 복종하니 그럴 일은 없겠죠. 그렇지 청신아, 거기에 어항 같은 거 안 넣었지? 윈텐밍의 이야기를 들은 청신은 자신이 또 지자에게 속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지자는 윈텐밍의 지시로 생김새만 지자의 형태를 띄었을 뿐이었기에 거짓말을 할 수 있었고 때문에 물질 회귀 성명서를 통해 소우주의 모두에게 물질을 돌려놓으라는 지시가 들어왔을 때 지자는 5kg 정도의 물질쯤은 소우주에 두고 가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처럼 청신을 속였습니다. 지자가 이런 속임수를 쓴 것은 완벽한 10차원의 우주를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지자가 윈텐밍에게 말했던 것처럼 우주의 모든 물질을 그대로 가지고 차원 역전을 하면 완전히 똑같은 우주가 만들어질 테니 반드시 루커가 또 나타나 지금의 우주의 형태를 띨 때까지 전쟁이 반복될 것입니다. 하지만 단 5kg만큼이라도 우주에 변수를 준다면 어쩌면 이번에 만들어진 10차원의 우주는 영원히 그 완벽함을 유지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속았다곤 해도 이번에는 딱히 나쁘게 속았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차피 지구가 반복되어봤자 또 2차원으로 접혀서 멸종해버릴 텐데 그럴 바에는 변수를 노려보는 것도 괜찮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렇게 우주가 다시 10차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지자에게는 유감스럽게도 우주 전체에서 고작 5kg의 변수로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없었고, 루카는 또다시 나타나 우주를 접으며 거대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주가 3차원까지 줄어든 끝에 지구가 만들어졌습니다. 5kg은 이 우주에 단 하나의 작은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예언제가 3차인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작게는 사람들의 이름부터 크게는 사람들의 삶 전반을 바꿔냈습니다. 예언제의 징후는 남아있겠지만 적어도 이게 지구를 멸망시키진 않을 것입니다. 우주함대의 도망자였던 장베이아이는 지금과는 다른 이름으로 소말리아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지휘관이 되었고, 러지는 적절히 방탕한 대학 강사가, 장애는 많은 사랑을 받는 인기 배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자는 SF 소설가로 지내고 있는 윈텐밍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예쁜 여자가 자신에게 관심을 갖나 생각했던 윈텐밍은 곧 지자가 그런 것보다 훨씬 무서운 존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자는 고작 5kg의 변화로는 완벽한 10차원을 만들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10차원을 유지하는 데 실패할 때마다 계속해서 물질을 영구적으로 소실시킨다면 언젠가는 우주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거나 그 전에 텅 빈 하자덩어리 우주가 되어버릴지도 모릅니다. 때문에 지자는 윈텐밍에게 지금까지 우주에서 겪은 이야기들을 글로 남겨달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많은 이들이 지난 우주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 기억할 수 있게 된다면 우주의 물질을 소실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세상의 변수를 만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자의 말을 들어보니 그래도 수억 년 동안 우주를 떠돌며 루카를 찾는 것보다는 이쪽이 훨씬 쉬울 것 같았기에 윈텐밍은 지자의 제안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소설을 쓰면 돈도 좀 벌리고 휴고상도 들어올 것 같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윈텐밍, 혹은 바뀐 역사에서는 류치신이라고 불리고 있는 이 소설가는 지난 우주에서의 삶을 글로 엮어내며 자신과 가장 짙은 악연을 지닌 종족의 이름을 따 3권의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 채널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 후원해주시는 이분들의 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3체 관상지주는 3체의 팬픽이지만 원작자가 정사로 인정해 출간된 소설입니다. 이게 후반부의 루카 에피소드가 너무 뜬금없지 않나 생각하겠지만 이것과 관련된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지난번에 올린 3체 영상의 댓글 중에는 이거 뭔가 이상한데 설정 오류인가 아니면 작중에서 설명이 되는데 유튜브가 편집한 건가를 물어보는 내용이 종종 나옵니다. 가령 이 정도 기술력을 가진 3체가 태양 2개를 그냥 부숴서 3체 문제를 해결하면 안 되냐는 질문이 가장 많았는데요. 태양을 실제로 파괴할 수 있는지는 둘째치고 레이디아즈가 태양의 수성을 빠뜨리는 것만으로 연쇄작용을 일으켜 태양계를 멸망시키는 작전을 구상한 것을 생각한다면 태양을 파괴할 수 있다한들 그 여파를 3체가 감당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고 그 여파까지 감당할 수 있다한들 최상위 문명에서 갑자기 태양 2개가 사라져 태양계가 안정화된 것을 발견하면 그 변화를 인위적인 것이라 생각하고 폭격할 수도 있겠죠. 또는 왜 3체가 다른 만만한 행성 놔두고 지구를 노리냐는 질문의 경우 3체 행성기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곳이 지구였습니다. 그리고 러지가 검잡이짓만 안 했어도 지구는 벌레와 인간만큼 기술 차이가 나니 지구는 3체인들 입장에서 온 우주에서 정복 난이도가 가장 낮은 행성인 셈이었죠. 지구를 두고 다른 행성을 찾았는데 거기에 3체보다 센 문명이 있으면 다 죽어야 되잖아요. 이런 의문점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우주가 10차원이면 빛의 속도가 무한한데 어둠의 숲이 성립될 수 없지 않느냐는 내용이었습니다. 아 이건... 그러네? 그리고 여기에 제가 남긴 댓글도 있었죠. 굳이 설명을 해야 한다면 10차원 때는 어둠의 숲이 아닌 다른 차원으로 9차원 이하로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필요하다. 10차원 때는 지구처럼 평화로웠지만 모종의 사건으로 9차원으로 떨어졌을 것이다. 야, 박수 한번 주세요! 사실 대단한 예언이라고 할 순 없지만 어깨를 좀 으쓱으쓱 해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 영상은 없는 이야기 3부작입니다. 3체와 준 다음에 불사람 오리지널을 가져오는 건 BTS 다음에 공연하는 신인 가수가 된 듯한 쫄림이 느껴지긴 하는데 유튜브 결말 포함 스토리 영상에 어울릴만한 스토리로 직접 저격해서 기획 중이오니 박수를 치신 분들은 그 손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신다면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